지금부터는 화이트리스트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일본이 결국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는 개정안을 처리해버렸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이것이 공포될 것이고 그리고 이달 말에 이것이 적용돼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주환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결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라는 이름이 이제 빠지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진다는 의미는 기존까지는 저희들이 전 세계 27개국에 대해서 일본이 어떤 전략 물자에 대해서 원래는 엄격하게 수출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우방국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해줬던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그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나머지 그 동안에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특혜가 사라지면서 결국에 기존에는 저희들이 어떤 품목에 대해서도 한 번 허가를 받으면 3년 동안 추가 허가를 받을 필요가 그러니까 벌크 라이선스가 가능했었는데 네. 이제부터는 한 번 수출할 때마다 건별로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한 제출에 대한 서류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많아지는 네.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거고요. 뭐 일본 정부 일단 공식적으로 그렇게만 얘기를 하지만 그 물건을 받아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최장 3개월까지는 수출이 중단되는 효과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품목에 대해서는. 근데 그런 것이 기존에는 7월 초부터는 불화수소를 비롯한 3개 품목밖에 없었는데 그게 1112개로 확대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언제든지 일본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3개월 동안은 수출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물건을 수출할 때 일본 정부의 허가를 건건마다 이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일본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이것을 더 지연시키거나 아예 허가를 안 해주는 상황도 열리게 됐다라는 이제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1112개 품목 수출 규제 어떤 업종의 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 산업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들이 주로 몰려있는 쪽은 첨단 소재 쪽에 많이 몰려 있고요. 네. 첨단 소재 쪽에는 굉장히 많은 합금 종류들이 있어서 그쪽에 경량화 금속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미래 산업으로 할 수 있는 곳에 보면은 어떤 저희 운송과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경량 소재들이 핵심 소재이거든요. 네. 드론도 그렇고 자동차, 네. 항공기 뭐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쪽에 좀 타격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이 전자라고 돼 있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곳에가 반도체 관련된 것들이 밀집되어 네. 있는데 다른 항목이나 품목들은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두리뭉실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반면에 반도체 관련된 게 굉장히 콕콕 집어서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그곳은 굉장히 일본에서도 엄격하게 관리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곳인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것을 살펴보면 저희들이 사실 7월부터 우려했던 추가로 낼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것으로 봤던 웨이퍼, 반도체를 만들 때 기판이라고 할 수 있는 웨이퍼가 모든 종류가 다 포함되어 있었고 그리고 반도체를 주로 전공정이긴 하지만 반도체를 제조할 때 공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비들. 그것들이 각 품목별로 하나하나 다 나열이 돼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반도체 공장을 신증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공장 일정 부분을 리뉴얼 해야든지 할 때 필요한 대부분의 장비들이 많이 걸려 있고 가장 우려되는 건 아무래도 실리콘 웨이퍼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반도체 쪽이 다른 산업보다는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반도체 업체들이? 만약에 실리콘 웨이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생산할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반도체 제조용 장비 같은 경우는 아쉬우면 저희들이 기존의 장비를 최대한 사용하면서 신증설을 억제하거나 지연시키면 되겠지만 네. 실리콘 웨이퍼는 일단 저희들이 생산을 하려면 무조건 투입돼야 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반도체에서 실리콘 쉐이퍼가 만약에 얘네들이 타겟팅을 해서 이것을 불화소 같이 첫 번째 타겟으로 잡고자 마음 먹는다면 네. 반도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경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달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 뭐 이제 소재 국산화 작업을 해보자라면서 몇몇 기업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거론되기도 했었고 주가가 뭐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어려운 현실인 거죠? 일단 저희들이 이제 협력 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에서 기존에 우리한테 공급했던 것과 완전히 동일한 제품을 이미 생산을 하고 있었고 공급을 하는 업체들이라면 당연히 특수를 누릴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소수의 업체들일 것이고 대부분 저희들이 기대했던 업체들은 비슷한 물질을 생산하고 있으니 향후에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기대가 갔던 것 같은데 네. 사실상 현재 지금 기술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그 기술 격차를 메우는 거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보다는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은 한두 달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차근차근 거쳐나가야 될 그런 기나긴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하다면 주식시장에서 튀어오르고 있는 몇몇 종목들은 그것이 어느 정도 실적의 수치상으로 찍히려면 아직도 한참 먼 이야기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너무 선방향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일본이 그동안은 이제 소재를 담당을 해왔고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완성을 시켰고 또 이것을 또 다른 나라 어딘가에 널리 퍼져서 또 다양한 제품들로 만들어졌고 이런 하나의 체인이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이게 어찌 보면 일본이 이제 끊어낸다라고 친다면 글로벌 IT 업계 전반적으로 타격이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인 거죠. 아직까지는. 네네. 왜냐하면 반도체만 하더라도 생산을 저희들이 뭐 감축했다거나 생산이 중지된 상황은 아닌 것이고 네. 지금 이제 3개월 후가 되면 10월 초가 될 텐데 그때는 이제 수출이 정상적으로 재개가 된다면 일단 한시름을 놓게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네. 오늘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됐다는 의미도 최장 3개월 정도의 일시적인 수출 중단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인 것이지 그것이 지속되어 가지고 저희들의 전 산업들이 완전히 생산을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는 거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다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상황은 일본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만들고 있는 중간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전 세계 국가들이고 특히 중국과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한테 주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까지는 일본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하지만 3개월 정도 단기간의 수출 중지는 얼마든지 일본으로서는 꺼낼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한동안 장기화될 것 같은 그런 우려를 감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출 규제가 표면화되기 이전부터 사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한동안 호황을 누렸었던 반도체 업황이 이제는 꺾일 가능성이 있다, 버블이 끼어 있다라고 하면서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락을 거듭했던 것이 훨씬 전에부터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번 일본 정부의 이 규제로 인해서 수출 제재 조치로 인해서 이 업황 자체에 대한 더 부정적인 이 분석들도 나오게 될지도 좀 걱정인데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저희들이 향후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게 큰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을지 오히려 일시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지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3개월 동안만 수출을 중단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물량을 허가해주는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 대부분 아시다시피 2, 3개월 정도는 기존의 재고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라는 것들이 저희들이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도체 생산이 감소되어서 글로벌 밸류 체인까지 흔드는 상황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우려로서 그칠 수 있는 것이죠. 네네네. 그리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수출 중단까지 가는 카드를 꺼내기보다는 품목을 바꿔가면서 3개월 정도만 일시적으로 수출을 중단하는 식으로 일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 우리나라 경제라든지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하면 주식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이 두 업체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같은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 주신다면요. 일단 반도체 산업으로 일단 그럼 돌아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본의 수출 상황 같은 건 어떻게 보면은 예상치 못했던 이벤트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 파급 효과가 얼만큼 될지까지 아직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기업들이 경영 전략이나 현재 올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배제하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 본다면 결국에는 작년 12월, 11월부터 시작되었던 디램과 낸드 가격 폭락이 결국에는 올해 반도체 수출과 기업들의 실적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데 하반기에도 사실은 가격 약세 흐름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공급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일본의 이런 제재 때문에 일시적으로 몇몇 품목은 가격이 살짝 반등하기도 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추세 전환으로 보기보다는 일시적인 심리적인 부분들 그래서 고객들이 향후에 정말 삼성 하이닉스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면 어떨까라는 우려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지금 선주문하고 있는 재고를 쌓고 있는 그런 효과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 공급과 수요로 보면 아직까지도 공급 과잉이 맞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내년 초까지는 아마도 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강세로 가서 실적이 다시금 좋게 되는 크게 개선되는 것들은 올해 안에는 기대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그 수급을 마감 이후 열어보지 않아서 제가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분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뭐 지난달 수출 규제가 나온 이후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엄청난 기대를 가져가기는 뭐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주식만 놓고 보면은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하락한 것은 맞고요. 물론 그 고점도 약간의 거품이 있긴 했었으니까 뭐 그거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걸 제외하더라도 본질적인 기업의 가치와 실력에 비해서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이 볼 때는 저와 비슷한 견해인 것 같아요. 일본의 수출 제재를 건 단기간에 그칠 것이고 그다음에 뭐 품목을 바꿔가면서 하더라도 완전히 반도체 생산 라인이 중단되는 상황까지는 일본도 원치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그런 이벤트성 우려에 대한 것들은 일단 저희들이 주가나 적정 가치 평가에서 일단 배제를 한 것 같고요. 결국엔 지금 주가는 싼 수준에 있고 올해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는 건 이미 다 선반영되어 있다고 보면 이제 내년부터는 서서히 다시금 개선돼가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고민해서 주식을 선제적으로 먼저 사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또 한번 이제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또 돌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도 이제 강경 대응을 뭐 나서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글쎄요. 어떤 반격의 카드를 내놓아야 할지, 산업계에서는 어떤 대응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도 이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견해 가지고 계십니까? 산업은 사실은 뭐 공격을 하는 데서 이 뭐 주체나 객체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단기간에 3개월일 수도 있지만 그게 또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은 그러니까 뭐 일본이 결정할 수 있는 키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에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대응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미 발생한 세계 품목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현재 같은 경우는 이미 공시되기 전부터 리스트에 대한 분석들이 어느 정도 기업들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가기 의결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은 또한 이달 28일로 아직까지 약간 3주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사실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품목 중에 정말 우리가 일본에서 현재 사오는 것들이 정말 매칭이 되는 것들이 있는지 있다면은 빨리 대체처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미리 재고를 확보하는 노력들을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이 우리나라를 제외시킨 것 이 이슈와 관련해서 뭐 다양한 이야기를 위원님과 나눠보고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방송을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주식 투자를 과연 그래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가 가장 궁금하신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한 말씀 주신다면요. 반도체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되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시황이 안 좋아서도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공적으로 안 하겠다고 했지만 어쨌든 물량 조절과 감산에 돌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물량을 한 10%만 감축하더라도 그동안 협력 업체들은 훨씬 매출 감소율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히려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또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분석들이 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어떤 주식 시장이 또 문을 열게 될지 또한 궁금해지는데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경영연구소 이주원 연구위원과 함께했고요.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